가게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중국투자 계량기 관시유 유진호입니다. 네, 이제 한국 시장을 넘어 중국 시장으로 점차 들어가고 있는 금융전사 증시 각도기 박살준입니다. 어느 정도 진입하셨나요? 네, 먹은 걸로만 들어가고 있어요. 조심스럽게. 아니 장중에 빠졌더라고요. 빠져서 네. 빠지는 날은 신나는 날 아닙니까? 매수자들한테는 계속 빠지네, 아싸 이러고 들어갔죠. 근데 의외로 전 빠져서 끝난 줄 알았더니 올랐네요. 사고 나서 올랐으니 기분은 더 좋으시겠네요. 아니 뭐 아직 종가는 안 봤어요. 어차피 길게 갖고 갈 거라서. 네, 어떤 종목인지는 좀 궁금하긴 하지만 네. 일단은 오늘 여기 저희 도기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시장 하락해서 이제 거래되고 있다. 막판에 외국인 매수세 그러면서 좀 많이 빠지다 보니까 이제 저가 매수 들어오면서 반등을 했고요. 상해종합지수 기준으로는 0.04% 거의 보합입니다. 예. 심천성분지수도 0.28%, 홍콩 항생지수는 마이너스 0.19% 정도지만 그렇지만 항생테크 기업들은 그렇게 흐름은 나쁘지 않았던 거를 체크하고 일단 왔습니다. 사실은 오늘 주가 빠진 것 같아서 힘들어할까봐 뇌물 갖고 왔어. 발효 홍삼 골드. 우리 청취자께서 보내주셨어요. 그럼 또 감사하게 받아야죠. 네. 잘 먹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저도 선물 드릴게요. 여기 책을 그만 주세요. 북스토리 뭘 그만 줘. 공부해야죠. 예. 북스토리의 경제적 해자. 이거는 그 중국 기업들한테도 정말 맞는 거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라고. 네. 목이 아플 정도로 베개가 높아져 있는데 이것도 잘 읽겠습니다. 열심히 우리 업이야 뭐 끊임없이 방송하면서 어제 그 김학균 센터장 만나서 대담했는데 책 몇 권 읽어요? 근데 물어봐서 형이거든. 남들이 보기에는 삼촌과 조카뻘처럼 김학균 보이지만은 센터장님이 상당히 동안이라고? 김학균 센터장님 할아버지처럼 보이지. 거기에 비하면 내가 동안이죠. 네, 근데 어쨌든 그 형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하다가 몇 권 읽어요? 하고 책을 물어봤더니 1년에 한 100권 읽는답니다. 비슷하게 읽으시는 거 아니에요? 100권이면? 저 올해는 100권 정도 될 것 같은데 평소에는 한 50권 조금 언더로 읽었었어요. 근데 요즘에 막 독일 책방 하느라고 막 일주일에만 두세 권씩 읽다 보니까 좀 많은데 항상 그렇게 꾸준히 읽고 자기는 머리가 복잡할 때 책을 읽으러 나간대. 그러면 정리가 된대. 역시 우리하고는 좀 달라. 저희 더 진행하면은 유튜브 끌고 나가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해랑 심천 지수는, 심천 양시장 거래대금 합해서는 0.76조 위안 정도로 어제 0.9조 위안 대비해서는 좀 줄었지만, 쏘쏘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환율은 여전히 6.478. 강세죠. 달러에서는 계속 강세. 신흥국 전체적으로 같은 흐름인 것 같고요. 오늘도 외국인은 40억 위안 정도, 한 7천억 원 정도 매수가 또 들어왔습니다. 외국인들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거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으로 보고 있고요. 4월 30일까지 본토기업들 1분기 실적 발표 마감인데 종목들 오늘 발표 나오는 종목들마다 희비가 굉장히 많이 엇갈렸습니다. 지문인식 칩 만드는, 반도체 만드는 회사 중에 구딕스테크라고 있는데요. 이 회사 주가 오늘 작년 1분기 대비해서 한 20% 정도 이익이 감소했다라고 나오면서 주가 거의 하한가 마이너스 8% 정도까지 하락해서 마감을 했고요. 사실 작년 1분기가 코로나 때이기 때문에 그때 대비해서 올해 1분기 그렇지, 당연히 좋았어야 될 것 같은데 말이죠. 네, 이러면 가차 없는 좀 그런 부분들이 좀 나왔고요. 금품각이 많이들 갖고 계실 텐데 이거죠? 풍력. 터비 만든 회사인데 1분기 실적 작년 1분기 대비해서 8% 정도 증가했다고 나왔지만 생각보다 너무 적게도 올랐네. 그런 그렇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겠네. 시장 예상치 하회한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한 6.5% 정도 하락하면서 마감을 한 것이 좀 특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 제신제상 난리인데 많이 올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CTG 면세점, 하이난이나 이제 시내 면세점을 주로 하는 기업으로 소개를 드렸었는데 상해국제공항 CEO가 이제 그저께 인터뷰를 했었는데 하이난과 시내 면세점이 확대되면서 공항 면세점의 이점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오늘 주가 7% 정도 하락을 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상해국제공항은 우리나라 투자분들 많이 갖고 계신 종목인데 지금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해서 계속 땅굴을 파는 모습이라서 좀 체크가 필요해 보여서 가져왔고요. 힘드시겠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부품 완성 기업들보다는 완성 제품을 만드는 기업들보다는 부품이나 재료, 소재 쪽을 주로 집중해서 보시라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자동차나 가전, 특히 자동차는 비아디 자동차나 삼일중공업 같은 굴삭기 회사들이 실적이 나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계속 하락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전도 경력전기 같은 이제 회사들이 주가가 힘을 못 쓰는 모습인데 그동안에 많이 올라서 그런 거예요? 그렇 실적은 상당히 좋은, 이 기업들은 무조건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네요. 네, 삼일중공업도 실적 굉장히 좋게 발표가 됐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웬만한 변변한 반등조차 없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반도체 쇼티지 이슈나 아니면 부품들 조달이 잘 안 되고 있는 그러면 앞으로 네. 잘 못 만든다? 아무래도 없어서 못 파는데 이 기업들은 없어서 못 팔면은 매출 자체가 줄어들어 버리니까 그 그런 이슈가 전망 좀, 때문에 그러면 이 회사는 반도체 쇼티지가 풀리면 다시 올라올 수도 있겠네요. 네. 근데 지금 계속 얘기 나오는 건 2분기까지도 계속 이 쇼티지가 진행될 수 있다라는 얘기는 나오고 있어서 앞으로도 좀 더 이제 확인이 필요해 보이고요. 네. 항생테크 관련 기업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시장관리 감독 총국은 메이투안 드디어 이제 알리바바에 이어서 메이투안에 대한 양자택일의 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독점 조사죠? 네. 중국 빅테크 기업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감시 강화 차원으로 기업 스스로 개인정보 관련해서 투명하게 처리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감독하는 별도의 그 기업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감사하는 그 감시하는 그런 기구를 만들게 하겠다라는 사우나 차이나 모닝포스트 뉴스도 있었고 해서 좀 전반적으로 안 좋을 줄 알았는데 일단은 메이투안 디엠핑은 이 뉴스 나오고 나서는 오히려 지금 3% 이상 상승해서 올랐다고? 예. 알리바바도 저기 제재 이제 막 발표하고 나서 반등했듯이. 네. 네. 항생테크는 계속 올라줘야 됩니다. 저의 퇴직금이 걸려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계속 응원하고요. 우리 IRP 수익 좋은데 우리 쪽 하시지 왜? 자꾸 거기서 항상 IRP로 넘어가요. IRP도 참조하고 있습니다. 수익률 기가 막히는데 진짜. 네. 좀 중국 하고 있는데 그래도 제가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이게 지금 최근에 중국 시장 앞으로 상승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가장 이제 저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중국 4월 펀드 신규 발행 규모가 3월 대비해서 80% 정도 감소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신규 가입이?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순잔액도 좀 줄었겠죠. 환매가 더 많았을 테니까. 그래서 이게 외국인들은 최근 들어서 저가 매수로 해서 시장 지수 박스권 내 하단에서 계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지만 진짜 이제 시장의 수익률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거는 개인들 그리고 개인들이 가입하는 펀드 자금일 텐데 펀드 자금은 아직은 느는 모습들이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2달 정도 중국 시장을 보니까 네. 확실히 얘네 금융시장이 뭔가 자리가 안 잡힌 불안정한 흐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상 냉정한 투자자는 더 좋아. 저 이렇게 난리 필 때는 주식을 사주고 뜨거울 때는 팔아주는 거지. 네. 제가 굳이 시장을 탈 필요는 없지만 사실은 그것처럼 안 하려면 우리 지난주에 나왔던 장홍래 대표처럼 좋은 기업을 그냥 딱 떨어졌을 때 사놓고 길게 끌고 가는 거 그거가 하나의 방법이고 아니면 와그러와그러하면 좀 줄이고 이렇게 막 곡소리 나면 좀 늘리고 요거가 되는 나라네요 보니까. 네, 좀 곡을 좀 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이제 기관 투자가들 특히 이제 개인들의 펀드 가입이 열풍을 불고 또 뉴스가 나오면서 기관 투자가들이 집행을 하면서 수익률 게임이 막 시작될 때 그때 편승하면은 저희 입장에서는 늦는 경우들이 사실상 좀 많이 목격이 되기 때문에요. 일단은 지금 펀드 가입 수가 굉장히 줄고 있다는 거는 악재기는 하지만 분명히 지금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바닥을 잡으려고 하면서 주도주들을 찾는 모습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개인들 이제 그리고 기관의 이제 이 유입이 적기 때문에 주도주 위주로 해가지고 쏠림 현상 여기서 올라갔다가 팔고 또 다른 쪽으로 옮기고 이런 흐름들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직접적으로 자본시장이 투자는 좀 어려울 수는 있어도 자본시장 자체가 아직 안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들쭉날쭉 우리나라도 많이 들쭉날쭉했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성숙하게 되면은 좀 꾸준한 흐름. 미국 같은 경우가 좀 그러지 않습니까? 자본시장이 우리보다 훨씬 성숙했고 오래됐기 때문에 재밌네요. 앞으로 그럴 것 같은데 저희가 그러면 더 중요해지네요. 저점에서 울지 마세요. 기회입니다. 이러고 고점에서 좋아하지 마세요. 조심하십시오. 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잘할 자신 있으시죠? 물론 지금 굉장히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면서도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잘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고점에서 매도하라고 그러고 저점에서 매수하라고 그거 해달라는 거죠. 저는 이미 저점에서 매수 지난주부터 계속 콜을 사실상 이제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외치고 있고요. 고점에서도 또 원만하게 언제? 전 지난주에 증시 일정표 업로드를 했지만 거기서도 중국 시장에 대해서는 강력한 콜을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 그럼 다음번에는 좋을 때는 꼭 매도콜을 하세요. 여기서 방송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무래도 매수 추천은 당연히. 근데 이렇게 개별 종목은 아니고 너무 뜨거운 것 같습니다. 별로 이게 뜨거운 게 좋은 건 아니에요. 뭐 이런 식의 그런 얘기 해주세요. 아직은 차가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오늘 준비한 종목 바로 이제 이 말씀드리면 종목 사실은 이거 진짜 여러분 박수 쳐주셔야 돼. 이거 하루에 한 종목 하는 이거 보통 일 아니에요. 이거 진짜 다른 방송에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많은 분들한테 소개도 해주시고 딴 건 몰라요. 딴 코너는 몰라도 이 중국 코너는 좋아요, 구독 이거 해주셔야 돼. 이 코너는 진짜 좋아요, 구독 꼭 해주시기 네네 바라고요. 이 코너 딴 코너는 몰라도 진짜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회사였죠? 네, 오늘 준비한 기업은 중국 최대의 산업용 로봇 기업, 그러니까 로봇팔 만드는 회사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름이 에사돈 자동화 또는 에스턴이라는 기업으로 이제 불리고 있습니다. 네. 심천에 상장돼 있고 002747이고요. 주로 공장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저희가 친숙하지 않을 수 있는데 로봇팔 같은 경우는 공장에서 용접입니다, 조립 그리고 아니면 기계 제품들 운반, 뭐 사출 성형 플라스틱으로 이제 만드는 것들 아니면 뭐 찍는 스탬핑이나 페인트 도색 작업 이런 것들을 하는데요. 사람이 하기 좀 더 위험하거나 조금 까다로운 부분들을 기계가 대신 하는 그런 용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중국 그러니까 전체 글로벌 공업용 로봇 시장 규모 차량 20조 원 정도로 2019년에 책정이 됐고요. 그 중에 3분의 1이 중국에서 이제 사용되고 있었다. 글로벌 1위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국에서도 이제 직접적으로 모든 제품을 다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주로 기술력이 있는 일본이나 독일, 프랑스, 그리고 우리나라까지 해가지고 주로 로봇 완제품 부품을 수입해 왔었는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이 스마트 팩토리 구축이 좀 가속화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공장에 바로바로 들어와가지고 이제 물건을 만드는 것도 어려울 수 있고, 코로나 옮는 이런 이슈들도 있어가지고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구축에 대한 이런 부분이 가속화됐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상반기 기준으로 해가지고 중국 산업용 로봇 생산 성장률이 한 24% 정도. 24%. 굉장히 많이 엄청나게 큰 속도. 왜냐하면 GDP 성장률 8%인데 24%도 3배니까.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됩니다. 이게 결국 저거예요. 인플레이션 안 나는 근본적인 게 중국의 자동화야. 네. 중국이 자동화를 하니까 단가가 더 떨어지는 거지. 중국도 이제 개인 소비나 이런 것들 자체가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그러니까 계속 얘네들이 제품들이 가격이 계속 떨어지는 거지 지금. 그쵸. 만드는 제품. 그게 물가 상승을 저희하는. 그러니까 물가 상승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로봇팔 같은 경우는 단순 공작 기계가 아닌 앞으로도 빅데이터나 클라우드 컴퓨팅, 사물 인터넷 이런 것들이 결합된 스마트 생산 라인의 핵심이며 무인 경제의 한 축이 될 거다라는 분석이 있고요. 네. 뭐 특히 중국은 5G나 스마트 시티, 공정 자동화에 대한 키워드가 계속적으로 부각이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앞으로 중요성은 계속 강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로봇팔, 주로 로봇팔 만드는데 필요한 것들 한 4가지 정도라고 구성 요소를 보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로 모션 컨트롤러라는 게 있고 서버 드라이브 그리고 서버 모터, 감속기 이렇게 4개가 있는데 특히 감속기 같은 경우는 이 모터에 들어가는 동그랗게 이제 끼는 부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정밀 작업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전체 원가의 30% 이상 차지하는 제일 중요한 부품인데 감속기가 있어야 천천히 돌아. 맞아요. 천천히 왔다 갔다 하는 감속기가 있어요. 정밀하게 딱딱 하려면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감속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는 기술력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일단은 그 컨트롤러나 서버나 이런 것들은 직접 생산이 가능한데 아직은 감속기까지는 좀 이제 시기상조다라고 보시면 되고 에스턴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드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산업용 로봇과 핵심 부품을 주로 만드는 중국 대표 기업입니다. 그래서 컨트롤러 서버 직접 만들어 가지고 중국의 이제 거리전기 가전회사 그리고 하이얼전자, 하이센스, 샤오미 등에 납품을 하고 있고 이 회사도 다른 뭐 이태리나 영국의 미국, 독일 여러 회사들 로봇 관련된 회사들 지속적으로 M&A 하면서 새를 불리고 기술력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다. 네, 여기 세계 최고의 기업은 일본의 화낙이죠. 맞습니다. 화낙이라고도 하지. 네. 화낙이 제일 큰 기업이고요. 시총 한 52조 정도. 뭐 일본 기업들이 많습니다. 야스카와 전기, 미국의 ABB, 그리고 중국에도 비슷한 로봇 관련돼 있는 기업들이 몇 개 있기는 하지만 아직은 시가총액이 좀 낮은 단계이기 때문에 성장 단계인 기업들이 많이 있다. 이 회사는 시가총액이 어떻게 되나요? 4.6조 원 정도 되고요. 뭐 비싼 건 아니네. 그동안에 봤던 기업에 비해서 네, 매출은 그렇지만 매출이 4천억 원에 이익이 200억 원이기 때문에 아직은 좀 많이 높습니다. 높네. 네. 성장률이나 이런 것도 나중에 한번 따져봐야 되겠네요. 네, 체크할 필요가 아직 뭐 이거 자체로 순위과의 매출만 봐서는 엄청나게 비싼 기업인데 만약에 매출 성장률이 뭐 한 해 200~300%씩 난다. 그러면 이제 또 더 다른 문제니까 그런 거 한번 봐야 되겠네. 그렇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쌍순환 계속 얘기하는데 쌍순환에서도 일단은 뭐 생산하는 이런 기술력 이런 것들에 대한
뭐 꼭 반도체나 전기차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런 핵심 기술에 대한 부분들도 앞으로 계속 발전에 대한 니즈가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볼 섹터가 아닌가 해서 가져왔습니다. 네, 오늘 제가 이상한 뉴스를 했더니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많이 잤네요. 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또 좋은 소식으로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